전남 지역 폭염특보가 44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농민, 노동, 시민단체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완도 금일도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민들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순천, 강진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50에서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지난해 35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5종이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40여일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유난히 길어지면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고흥과 장흥 등 전남 16곳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44일 만입니다. 이마저도 광양과 순천 등 8개 지역은 아직까지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돌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결과 지난 1일까지 집계된 올여름 전남 지역 온열 질환자는 모두 3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무더위에 가축과 어류들의 떼죽음도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농가 142곳에서 닭과 오리 등 약 20만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 규모만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식장 피해는 여수와 고흥, 장흥 등에서 발생했는데 어가 92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420여만 마리가 떼죽음해 102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일식을 줄이고 절식을 들어가도 어떻게 수온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8도가 아마 추석 때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꾸준히 폐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후위기에 맞설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주거 빈곤층과 노동자, 농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재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권, 노동권, 기본권을 보장하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고창 영광 한빛 핵발전소 1, 2호기 수명 연장을 중단하라. 탄소 배출을 억제하지 않는 한 인류를 향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이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완도 금일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일도 주민들이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생업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 금일도 일대입니다. 어선 100여 척이 일제히 금일도 앞바다에 멈춰 섰습니다. 어선마다 해상 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상 풍력이 설치되면 어업 환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보상을 해주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저희 생활 터전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쪽 근처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완도 금일도의 경우
6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이르면 내년에 착공될 예정. 금일도 해상 7km 지점에 15메가와트 발전기 40개가 1차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과 논의 없이 해상풍력이 마을에 들어서면 인근에 있는 해조류 양식장 피해는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에 대해 완도군과 남동발전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상호 협의해서 절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고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세 협약을 좀 MOU를 체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보상 방안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놓고 생업의 문제로 설치 반대에 나선 금일도 주민과 전남 현안 사업이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완도군과 남동발전.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 없이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지는 않을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5종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 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각 교과서의 전시본을 살펴본 결과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등의 용어가 사용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도 반란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법에 없는 왜곡된 표현이 교과서 전시본에 실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료원과 순천 강진의료원의 올해 병상 가동률이 50에서 60%에 그쳤습니다. 전남도 지역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목포의료원 61.2%, 순천의료원 66.3%, 강진의료원은 50.7%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단기 순이익은 목포의료원이 19억 5천여만 원, 순천의료원은 18억 2,500여만 원, 강진의료원은 35억 2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병상 가동률이 70%를 상회했지만 이후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다가 올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잊을만 하면 농기계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경운기의 사고 비율이 높은데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80대 A씨가 본인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북 임실군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쓰러져 80대 B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경운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12,000농가를 대상으로 발생한 농기계 신체 손상 사고를 조사한 결과 경운기 사고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운기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운기는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완충 장치가 없고 탑승자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로, 급회전 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튕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기기가 많고 대부분 고령층이 이용하는 점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힘이 딸리신 분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차라든가 이런 걸 어떤 카브로 돌 때나 이런 데서 못해서 도랑에 빠져서 다치는 분, 차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분, 이게 경비도 노화돼가 더 잘 안 듣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리잖아요. 이 밖에도 경운기는 주행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 클러치가 평지일 때와 내리막일 때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농가에서 이제 10년, 20년씩 운전을 하신 분들도 반대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헷갈려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로나 이런 곳에 운행하실 때는 좌우를 항상 잘 살피시고 조작이 반대로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경운기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안전수칙 숙지 없이 작동하면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커브길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운전자 한 명만 탑승을 하고 반사판을 부착을 하고 일몰시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익숙한 농기계라도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작을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최근 102세 생일을 맞은 영국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해 화제가 됐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해군에 복무했던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는 다른 스카이다이버와 함께 상공 2100m에서 뛰어내렸는데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열정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요. 미국의 다이애나 나이아드는 64세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의 바다를 헤엄쳐 건넜습니다. 5번이나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미국의 해리엇 톰슨은 92세 나이에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암을 2번이나 이겨낸 그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1920년생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강연과 집필 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죠. 또한 이순재 배우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70년째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2년 전 95세로 타계한 송혜 선생님은 사망 직전까지도 국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현역 최고령 MC로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으며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를 이유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후 44일 만에 전남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남 무안과 진도, 장흥, 해남, 여수, 고흥 등 16개 지역에 발령된 폭염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기준 낮 최고 체감온도는 광양 31.4도, 순천 30.6도, 해남 30.5도 등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해제되더라도 고수온이나 온열질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흥군 이통장연합회가 배포한 기념 배지가 우길기 형상과 비슷해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는 가족 한마음 대회를 앞두고 지역 이장 등 281명을 위한 기념 배지 300개를 마련했지만 배지를 받은 이통장들은 우길기와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급기야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장흥군지회 집행부는 문제 배지를 모두 수거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의료, 재난, 민생, 교통, 관광 등 8개 분야에 대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 품목 16종에 대한 물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일과 16일 생활 쓰레기는 정상 수거되며 국가정원, 습지, 드라마 촬영장 등 한복 착용자에 대해 무료 입장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목포시의회 393회 임시회가 오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4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